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이번 글은 약간의 픽션을 더해 여러분들의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읽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누리고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거대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1위와 2위를 다툰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한 대기업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언론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성공과 화려함의 극치였지요. 번쩍이는 조명 아래 모든 시선은 그들의 빛나는 성취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 눈부신 광채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어쩌면 가장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민섭, 그 가문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시린 비밀 하나를 품은 채 태어난 배다른 자식이었죠. 이 말만 들어도 많은 분들은 자연스레 차가운 거리감과 가혹한 차별을 떠올리실 겁니다. 소외감과 외로움이 그 작은 어깨를 짓눌렀으리라 짐작하시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민섭이가 자란 그 집안의 분위기는 우리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온기와 미묘한 복잡함이 뒤섞인 그런 공간이었답니다. 민섭이의 이야기가 시작된 뿌리를 찾자면 가문의 회장인 그분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오늘날의 거대한 왕국을 일구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셨죠. 그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가족에게 쏟을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조차 회의실의 굳건한 문 뒤에 가려져 버렸고 가족의 웃음소리는 성공의 메아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뒤흔드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분께서 예기치 못한 큰 화재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삶의 빛이 꺼져버린 듯한 그 거대한 슬픔 앞에서 회장님은 사업의 칼날마저 무뎌진 채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으셨습니다. 가족들은 혼돈에 빠졌고 그 빛나던 저택에는 차가운 그림자만이 드리워졌지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손길이 회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쳐 쓰러진 그분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던 이는 다름 아닌 개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책임감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회장님의 깊은 상실감을 보듬고 무너진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하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위태로운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새로운 인연의 씨앗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온 세상이 회장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 조용히 찾아온 그 생명이 바로 막내 민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행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온화한 손길 아래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민섭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잔인하게도 병마가 그의 어머니마저도 세상에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따스한 빛이 꺼져버린 듯한 상실감 앞에 어린 민섭이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마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찾아온 것이었죠. 이쯤 되면 사람들은 또 한 번 냉담한 재벌가의 일상을 상상했을 겁니다. 이제 배다른 아이에게 남은 건 냉랭한 가족들 뿐이겠지. 아마 피상적인 위로만 건네고 말았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흐느끼는 민섭이를 보며 형과 누나는 그 어떤 재벌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깊은 가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어깨동무하며 장난치기 바빴던 큰형은 시험 준비도 미루고 민섭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슬픔에 잠긴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늘 깍쟁이 같던 누나는 어린 동생을 껴안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섭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네 편이야. 하며 토닥이는 누나의 목소리는 민섭이의 찢긴 가슴에 따뜻한 위로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차갑고 권위적일 것이라 여겨졌던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사업가로서의 가면을 벗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긴 자신의 아들 민섭이를 바라보는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 민섭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는 민섭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보듬는 진한 가족의 정으로 민섭이의 슬픔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후 민섭이는 그 넓은 저택 안에서도 유독 깊은 고독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바래버린 듯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수가 부쩍 줄었지요. 밤이 되면 익숙했던 어머니의 채취 대신 차가운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어린 마음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하지만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그 안에는 어린 아들을 걱정하는 애잔함과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은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민섭이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허름한 백반집으로 이끌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섭아, 오늘은 아빠랑 평범하게 저녁 먹자. 최고급 요리사들이 차려주는 식사에 익숙했을 회장님이 그날만큼은 민섭이만을 위한 소박한 저녁을 택하신 겁니다. 나란히 앉아 국물 한 모금에 뜨거울 김을 후후 불어가며 식사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민섭이는 아버지의 곁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안함과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반찬을 챙겨주며 짧지만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민섭아, 뭐든 괜찮으니 아프지 말고 밥 잘 먹어라. 아빠는 네가 늘 든든하단다. 그 꾸밈 없는 한마디에 민섭이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물길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누나가 민섭이의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작은 노트를 놓아두었습니다. 민섭아, 언제든 힘들면 누나에게 말해줘. 말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줄게. 라는 글이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참 훌쩍 자랐지만 아직은 학생 티를 벗지 못한 형은 민섭이가 가장 아끼던 게임기를 들고 찾아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요즘 이게 그렇게 재밌다더라.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같이 머리 식히면서 이거라도 해보자. 평소에 짓궂던 장난기 대신 동생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배려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민섭이는 비로소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재벌가의 막내이자 배다른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그저 아프고 슬픈 동생이자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그들의 진심을 말입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면서도 동시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과 온기가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적어도 이곳만큼은 그의 편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그의 여린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섭이의 마음에 서서히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가족애가 민섭이의 슬픔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린 민섭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형과 누나는 어느새 훌쩍 자라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큰형은 일찌감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한 중책을 느끼고 가문의 미래를 짊어질 경영자 수업을 받기 위해 해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경영학의 깊이를 파고들며 아버지 회장님 못지않은 리더로 성장해 나갔죠. 누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우던 그녀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따라 우주과학연구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해외에서 학업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재능과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닦아가는 형과 누나의 모습은 민섭이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섭이도 그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민섭이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방관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의 갑작스런 이별,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들이 보여준 따뜻한 위로와 지지, 그 모든 경험들이 어린 민섭이의 마음에 깊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남을 돕고 싶고 어려운 상황에서 용감하게 맞서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마음, 자신을 지켜준 가족의 사랑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죠. 불의의 사고를 겪은 어머니와 그로 인해 힘들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민섭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막내가 그 위험하고 힘든 소방관이라니.
그러나 민섭이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민섭이의 담담한 고백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떤 꾸지점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회장님은 나직이 입을 여셨습니다. 민섭아, 네가 그 길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게다. 힘들고 어려운 길일 테지만 네가 굳게 마음 먹었다면 아버지는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하마. 그리고는 아들의 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장비부터 체력 훈련을 위한 최적의 환경까지 민섭이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셨죠. 해외에 있던 형 역시 바쁜 와중에도 영상통화를 통해 민섭이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민섭아, 어쩌면 네가 가장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할지도 모르겠다. 네가 가는 길이 가장 숭고한 길이야. 형이 언제나 네 뒤를 지킬게. 누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섭아, 네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불이나 위험이 아니야.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지키는 거지. 네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렴. 누나가 늘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세상의 잣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아들 민섭이의 진정한 행복과 선택을 존중해준 가족들의 모습.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순도 100%의 진정한 사랑과 지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배경이 아닌 민섭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기꺼이 지지해주는 이 가족이야말로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섭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가족의 사랑을 등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한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민섭이는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주황색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재벌가의 경영인이나 우주과학자보다도 빛나고 든든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 그것은 민섭이의 가슴속 깊이 자리한 소명이었지요.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속에서 민섭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안에 위치한 그룹의 대형 공장에서 치명적인 화재가 발생했다는 다급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섭이는 주저할 틈도 없이 동료 대원들과 함께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자욱한 연기, 폭발의 위험 속에서도 민섭이와 동료들은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며 필사적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거대한 공장은 불에 타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대원들의 헌신적인 진압 덕분에 더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요. 수시간에 걸친 싸투 끝에 마침내 불길이 잡히고 희뿌연 연기만이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온몸은 땀과 검댕으로 범벅이 되고 극한의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잠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대원들은 구석진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허겁지겁 컵라면으로 늦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에 그나마 꽁꽁 얼었던 몸이 녹는 듯했지요. 그들에게 컵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진수성찬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관계자 몇몇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민섭이와 동료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컵라면 국물을 흘리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들의 모습이 거슬리는 듯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곧 회장님이 현장에 도착하실 예정이라서요.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관계자가 짜증 섞인 말투로 민섭이에게 무례하게 요청했습니다. 민섭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순간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치부되는 듯한 모멸감에 동료 대원들의 얼굴에도 불쾌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컵라면 용기를 움켜쥐고 눈치 보듯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차에서 내리는 이가 공장 관계자들을 향해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망발을.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을 찾은 민섭이의 큰형이었습니다. 민섭이는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 또한 검댕이 묻은 채 컵라면을 든 민섭이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관계자들을 향한 분노로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큰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관계자들에게 크게 꾸짖음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곳 우리 회사의 재산과 직원들의 안전을 목숨 걸고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이런 말을 짓거릴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까? 이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다니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컵라면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섭이를 포함한 모든 소방대원들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우리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은 대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특히 민섭이에게는 다른 대원들 앞이라 애써 담담하게 민섭아, 너도 고생 많았다 하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동생을 향한 애틋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무례함에 서늘했던 소방대원들의 마음은 큰형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 어린 태도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민섭이의 가슴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가며 지켜온 자신의 소명, 그리고 그 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가족의 사랑. 재벌가의 막내 소방관 민섭이는 그날 그 어떤 명예로운 상보다 값진 가족의 인정을 받는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섭이의 심장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천안 공장 화재 현장에서 돌아온 큰형님의 마음속에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잔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대원들의 헌신, 그리고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래던 동생 민섭이와 동료들의 피로에 절어있던 얼굴. 그날의 기억은 큰형님에게 단순한 재난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며칠 후 큰형님은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들 화재 복구 방안을 논의하리라 예상했지만 큰형님이 꺼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천안 화재를 겪으며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성장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입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장비가 아직 열악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큰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우주과학연구원이 되겠다고 해외로 나간 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 분야는 바로 우주복 개발입니다. 저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우주복은 극한의 환경인 우주에서 인간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엄청난 온도 변화, 방사선, 그리고 외부 충격까지 견뎌야 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첨단 소재와 기술이라면 어쩌면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나의 우주 연구가 소방관의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이어 소방관들의 현재 방화복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우주복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차세대 방화복 개발을 회사에 직접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상상 이상의 열 차단 능력과 활동성을 갖춘 혁명적인 소방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는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요? 우리 그룹의 주력 사업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같은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큰형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 창출 사업이 아닙니다.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무엇보다 목숨 걸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영웅들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그룹의 모든 기술력과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그녀의 지식과 해외 연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구 성과와 우리 그룹의 기술력이 만나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큰형님의 진정성 넘치는 열정과 비전에 회의실은 점차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룹은 곧바로 차세대 방화복 팀을 꾸리고 우주복 기술 전문가인 누나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민섭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형과 누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민섭이를 향한 깊은 사랑을,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그의 직업을 향한 존경을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로 표현해냈다는 사실에 민섭이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족의 모습은 민섭이가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특별한 재벌가 남매의 사랑과 진정한 가족애가 꽃피운 순간이었죠. 큰형님의 혁신적인 제안으로 차세대 방화복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해외에서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하던 누나에게 귀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누나는 망설임 없이 오랜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리운 가족들의 따뜻한 호응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막내 동생 민섭이의 늠름해진 모습에 누나는 울컥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와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구나. 누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누나는 곧바로 그룹 내 신설된 차세대 방화복 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보호하는 우주복 기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하 20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영상 12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태양, 미세한 우주 파편과 방사선까지 막아내는 우주복의 소재, 열관리 시스템,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 등은 소방관들이 마주하는 지옥 같은 화재 현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동생 민섭이가 화마와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며 잠시도 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밤샘 연구와 끊임없는 실험 끝에 우주복 기술이 접목된 시제품 방화복이 마침내 세상을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방화복보다 훨씬 가볍고 몇 배나 뛰어난 열차단 능력과 내열성을 갖춘 혁명적인 소방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섭이의 동료 소방관들의 실제 현장 경험담을 들으면서 방화복 외에도 시급한 장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파편 속에서도 찢어지지 않는 고강도 구조 장갑, 소방관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센서까지, 이 모든 것이 우주 환경에서 비행사들을 돕는 첨단 기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누나는 곧장 큰형님을 찾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우주복 기술을 활용한 방화복을 넘어 우주 환경에서 사용하는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최첨단 소방 구조 장비 시리즈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형님은 망설임 없이 동생의 비전을 지지하고 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누나의 우주과학 지식과 그룹의 막강한 기술력, 그리고 민섭이와 동료 소방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단시간 내에 혁명적인 구조 장비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소방날에 맞춰 그룹은 개발된 최첨단 방화복과 구조 장비들을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 기부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직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해 성능을 시험하고 극찬하는 모습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두운 화재 현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방화복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소방관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기부 행사 현장,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큰형님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소방 영웅들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 민섭이가 보여준 소방관으로서의 용기, 그리고 제 다른 동생이 우주를 향해 꿈꾸었던 기술력이 만나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랑스러운 동생 민섭이와 누나에게 향했습니다. 민섭이는 행사장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을 향한 형과 누나, 그리고 회장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단순히 자신 한 사람을 얻어 이제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 그날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따뜻했습니다. 이토록 숭고한 가족에는 과연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환호하는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잡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최첨단 방한복 및 구조장비 개발과 전국 소방서 기부, 그 막대한 예산과 그룹의 핵심 기술 투입은 그룹 이사회 내부에서 적지 않은 불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화려한 언론의 찬사와는 달리 투자 대비 직접적인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사들의 주된 불만이었습니다. 비상이사회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큰형님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용인해 주셨다고는 하나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까? 수백억 원의 예산과 수십 명의 핵심 연구 인력이 소방장비 개발에 투입되는 것이 과연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은 칭찬받을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그룹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일부 이사들은 심지어 오너 리스크까지 거론하며 큰형님을 압박했습니다. 큰형님은 굳건히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 했었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개발을 이끌었던 누나 역시 밤낮 없이 매달렸던 연구가 냉정한 숫자로 평가되는 현실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남매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선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신했지만 그 확신을 다른 이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룹의 내부적인 갈등이 고조되던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 아이티에 강도 7.0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인명이 매몰되는 참혹한 현장 영상은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국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IT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고 민섭이 소속된 소방대 또한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민섭이는 비장한 각오로 출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깊은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회장님마저도 아들의 출동 소식에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내심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자원을 투자한 소방장비가 과연 내 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의문과 걱정이 그를 맴돌았습니다. 누나는 해외 파견을 앞둔 민섭이에게 직접 만든 최첨단 방한복 및 구조 장비들을 건네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민섭아, 제발 몸 조심해. 네가 다치면 이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섭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섭이는 그런 누나를 꼭 안아주며 누나, 걱정 마. 이 장비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네가 만든 이 장비들의 가치를 증명할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IT의 극한 재난 현장. 그곳은 이제 민섭이 개인의 사명을 넘어 형과 누나가 쏟아부은 사랑과 노력이 단순한 감정적 낭비가 아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음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IT의 처절한 폐허 속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층 빌딩은 납작한 잔해가 되었고 사람들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달려온 구조대원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그 중에서도 민섭이가 속한 팀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들은 누나가 개발에 참여한 최첨단 방한복과 구조 장비로 무장한 채 가장 위험한 현장을 찾아들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미세한 생체 반응을 감지하는 장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열원을 찾아내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강인한 방한복이었습니다. 민섭이는 가족의 사랑이 담긴 이 장비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기적처럼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 안으로 가장 먼저 진입하고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지하 공간에서 아이를 구조하는 등 민섭이와 동료들의 헌신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죠? 한국팀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다. 이들의 믿기 어려운 활약은 곧 세계 각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AFP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 구조팀의 압도적인 성과를 대서특필하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폐허 속의 희망, 한국의 오렌지 전사들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찬사가 쏟아졌고 우주복 기술이 적용된 한국 소방장비, 재난 현장의 판도를 바꾸다는 분석 기사들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민섭이는 이제 단순히 재벌가의 막내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 본사에서는 긴장감 속에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방장비 개발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수익성 문제로 큰형님을 압박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IT 현장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건물 틈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민섭이의 모습,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익숙한 오렌지색 방한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출된 뉴스에서는 한국 구조대의 경이로운 활약과 더불어 그 뒤에는 익명의 한 한국 기업이 제공한 최첨단 장비와 물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한 그 장비들 아닙니까? 한 이사의 탄성 섞인 목소리에 회의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형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물류 채널을 IT 현장으로 돌립니다. 대원들의 영양제부터 휴식 공간, 심지어 가족들과의 영상통화를 위한 위성장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한순간의 지연도 없이 조달하십시오.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보강하여 즉시 추가 투입하고 우리 기술진도 현장에 파견하여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지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비장했습니다. 이전 이사회에서의 압박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그것도 자사기술의 총집합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폭적인 물류 시스템까지 가동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룹의 이름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인류의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믿음직한 파트너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전 세계인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주지들은 물론 사회 시민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엄청난 찬사와 지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룹의 기업 가치는 주가 상승 이상의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가치로 폭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룹 이사회는 더 이상 소방장비 개발의 수익성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의 선견지명과 누나의 헌신, 그리고 민섭이의 용기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투쟁가, 그 어떤 숫자보다도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그 어떤 마케팅 비용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룹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섭이의 숭고한 꿈이 형제들의 사랑과 지지로 피어난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IT 대지진 현장에서 대한민국 구조팀이 선보인 압도적인 활약과 민섭이 형님의 그룹이 제공한 최첨단 장비와 물류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긴급구호 시스템과 그 뒤를 바치는 기술력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스컴과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한국 구조팀의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 능력은 이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되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들을 덮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뼈대만 남게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참혹한 현장.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구호대가 파견되었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탓에 초기 대응은 혼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는 고장이 났거나 무거운 중량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고 열악한 통신 환경은 구조 활동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기술력과 인명구조 능력이라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T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된 한국 구조팀의 이름은 이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이 이례적인 상황을 대서특필했지요. 재난 발생 시 최우선 순위 한국 구조대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파견을 결정했고 민석이 역시 선발대 소방관으로 다시 한번 재난의 한가운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재난이었지만 그의 방화복에는 예전보다 더욱 진화한 첨단 기술이 녹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나사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방한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민섭이의 안전을 보장했고 위성통신망과 연결된 센서들은 동료들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거운 잔해를 들어올리는 소형 로봇팔, 지하 매몰 현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등 누나와 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한 장비들이 민섭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폐허 속에서 민섭이와 동료들은 묵묵히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무너진 병원 잔해 속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던 어린 소녀를 구출하고 쓰나미로 진흙탕이 된 마을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끄는 그룹 역시 모든 물류 시스템을 가동하여 인도네시아로 구호 물품을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현지 소방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국제 재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피지 원국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술과 조직력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수익성이나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구호 물품이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때마다 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쌓여갔습니다. 큰 형님의 선견지명이 전 세계적인 찬사와 함께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고, 누나의 우주기술은 인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섭이는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이 형과 누나의 지지와 결합하여 이제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거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재난이 닥치면 이제 세계인은 언제나 이 외로운 길을 기꺼이 걸었던 민섭이와 그를 든든하게 받쳐준 가족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서사를 넘어 인류애와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빛나는 역사가 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IT 대지진 현장에서 대한민국 구조팀이 선보인 압도적인 활약과 민섭이 형님의 그룹이 제공한 최첨단 장비와 물류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긴급구호 시스템과 그 뒤를 바치는 기술력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넣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스컴과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한국 구조팀의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 능력은 이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들을 덮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뼈다만 남기고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현장.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구호대가 파견되었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탓에 초기 대응은 혼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는 고장이 나거나 무거운 중량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고, 열악한 통신 환경은 구조 활동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기술력과 인명구조 능력이라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T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된 대한민국 구조팀의 이름은 이제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이례적인 상황을 대승 특집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최우선 순위 한국 구조대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지요. 한국 정부는 즉각 파견을 결정했고, 민섭이 역시 선발대 소방관으로 다시 한번 재난의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재난이었지만 그의 방화복에는 예전보다 더욱 진화한 첨단 기술이 녹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나사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방한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민섭이의 안전을 보장했고, 위성통신망과 연결된 센서들은 동료들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무거운 잔해를 들어올리는 소형 로봇팔, 지하 매몰 현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등 누나와 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한 장비들이 민섭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폐허 속에서 민섭이와 동료들은 묵묵히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무너진 병원 잔해 속에서 겨우 숨만 붙어있던 어린 소녀를 구출하고 쓰나미로 진흙탕이 된 마을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끄는 그룹 역시 모든 물류 시스템을 가동하여 인도네시아로 구호 물품을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현지 소방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국제 재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피지원국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술과 조직력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수익성이나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구호 물품이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때마다 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쌓여갔습니다. 큰형님의 선견지명이 전 세계적인 찬사와 함께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고, 누나의 우주기술은 인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섭이는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이 형과 누나의 지지와 결합하여 이제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거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재난이 닥치면 이제 세계인은 언제나 이 외로운 길을 기꺼이 걸었던 민섭이와 그를 든든하게 받쳐준 가족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서사를 넘어 인류애와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빛나는 역사가 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IT 대지진 현장에서 대한민국 구조팀이 선보인 압도적인 활약과 민섭이 형님의 그룹이 제공한 최첨단 장비와 물류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긴급구호 시스템과 그 뒤를 바치는 기술력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스컴과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한국 구조팀의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 능력은 이제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들을 덮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뼈대만 남기고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현장. 전 세계 각국에서 긴급 구호대가 파견되었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탓에 초기 대응은 혼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는 고장이 나거나 무거운 중량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고, 열악한 통신 환경은 구조 활동을 더욱더 더디게 만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의 기술력과 인명구조 능력이라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T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에 각인된 대한민국 구조팀의 이름은 이제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이례적인 상황을 특서필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최우선순위 한국 구조대! 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죠. 한국 정부는 즉각 파견을 결정했고 민섭이 역시 선발대 소방관으로 다시 한번 재난의 한가운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재난이었지만 그의 방화복에는 예전보다 더욱 진화한 첨단 기술이 녹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나사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 방한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민섭이의 안전을 보장했고, 위성통신망과 연결된 센서들은 동료들과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거운 잔해를 들어올리는 소형 로봇팔, 지하 매몰 현장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등 누나와 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한 장비들이 민섭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폐허 속에서 민섭이와 동료들은 묵묵히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무너진 병원 잔해 속에서 겨우 숨만 붙어있던 어린 소녀를 구출하고 쓰나미로 진흙탕이 된 마을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끄는 그룹 역시 모든 물류 시스템을 가동하여 인도네시아로 구호 물품을 쉴 새 없이 보냈습니다. 현지 소방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국제 재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피지원국이 아닙니다. 이들의 기술과 조직력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수익성이나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구호 물품이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때마다 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으로 쌓여갔습니다. 큰형님의 선견지명이 전 세계적인 찬사와 함께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고, 누나의 우주기술은 인류의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섭이는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꿈이 형과 누나의 지지와 결합하여 이제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거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재난이 닥치면 이제 세계인은 언제나 이 외로운 길을 기꺼이 걸었던 민섭이와 그를 든든하게 받쳐준 가족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서사를 넘어 인류애와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빛나는 역사가 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IT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적 같은 구조 활동 이후 한국 긴급구호대는 세계 재난구호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자세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국가를 넘어 희망과 구원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인 르완다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내륙 지역의 산악 지형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가 무너지면서 셀 수 없는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열악한 인구라 탓에 구조장비 반입조차 어렵고 매몰된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달려온 구조대들도 상황의 심각성에 압도되어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르완다 전역을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생존자들의 가족들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고 다른 국제 구호대들의 느림 움직임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거의 포기 상태에 놓여 있던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측면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 문양과 KOREASEACHNRESECUE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나라의 구호팀이겠거니 하던 르완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한두 명이 손가락으로 헬기를 가리키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다! 한국이야!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고 곧 무너진 건물 앞에서 좌절하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던 간절한 염원이 현실이 된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경이로운 안심과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구조팀의 상징이나 국기는 수없이 보아왔지만 한국의 마크는 그들에게 단순한 국가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IT와 인도네시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들이 왔다는 것, 그것은 곧 생존 가능성의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고 그 어떤 장비보다 강력하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한국 구조대의 마크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바로 민섭이었습니다. 그의 주황색 방화복에 새겨진 태극 마크와 대한민국 소방 글자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뜨거운 눈물과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민섭이와 동료들에게 몰려들어 감사합니다, 코리아를 외치며 손을 붙잡고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구조대원들도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시선으로 이 광경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받는지 현장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민섭이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사람들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동료들과 함께 매몰 현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입은 방한복, 그가 쓰는 구조장비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리를 향한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르완다의 폐허 속에서 민섭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제 어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한국 구조대는 언제쯤 오나요? 한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보도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오너나 우주과학자 혹은 소방관 개개인의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가족이 일구어낸 사랑과 기술의 시너지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희망의 등불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 구조대의 마크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안심과 희망을 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IT, 인도네시아, 그리고 르완다를 비롯한 수많은 재난 현장을 거치며 민섭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팀은 KOREA라는 마크를 단 채 전 세계 어디든 희망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갔고 그 마크 하나로 절망에 빠진 이들을 안심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섭이는 국제재난구호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수천 명의 세계 각국 재난 전문가와 언론인들 앞에 섰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늠름한 제복을 입은 민섭이의 모습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한 진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연회장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섭이의 연설은 그가 직접 겪은 참혹한 재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구조했던 수많은 생존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동료들과의 뜨거운 동지애가 그의 목소리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청중들의 눈시울은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의 절정, 민섭이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심과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연단에 놓인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대한민국 구조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왜 당신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보내는 물품과 장비는 왜 그렇게 다르냐고들 말씀하십니다. 민섭이의 눈도자가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한 형과 누나, 그리고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저희 한국 구조대가 사랑받는 이유를 말입니다. 단지 첨단 장비가 좋아서, 아니면 인도적인 구호 물품 조달 시스템이 체계적이어서?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그룹 큰형님의 복접 지원과 나사에 계신 누나의 뛰어난 기술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민섭이의 목소리는 잠시 울컥하는 듯 떨렸지만 이내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민섭이는 어릴 적 배다른 자식이라는 편견 속에서 어머니를 여일 때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듬어 주었는지, 그리고 소방관이 되겠다는 무모해 보이는 꿈을 어떻게 온 마음으로 지지해 주었는지를 감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2번의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 가족은 저를 재벌가의 막내도 아니고 배다른 자식도 아닌 그저 아프고 힘든 막내 동생, 막내 아들로 받아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의 꿈이 다른 이들과 달라도 기꺼이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가는 길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섭이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그 따뜻함을 세상에 나누어 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었고 그 사랑이 저를 지켰으며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방한복,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하나하나에는 저희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 모두의 간절한 언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가족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전 세계인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수천 명의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찰레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지켜본 회장님과 큰형 그리고 누나의 눈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섭이의 연설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